지난 초기 창업 패키지 1편을 통해서 정부지원금 최대 1억 원을 찾는 방법, 그리고 추가 지원금을 찾는 방법, 감이 좀 잡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50페이지가 넘는 공고문을 보니 복잡한 용어 때문에 막막하시죠? 걱정 마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난 9년간 200억 원 이상을 선흥시킨 저와 저희 연구진의 노하우로 합격 당락을 결정짓는 공고문 핵심 5가지 체크포인트만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또 여기에 경쟁이 치열한 초창패 외에도 내 업종에 맞는 추가 지원금, 확보 전략까지 완벽하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하시면 추가 자금 기회까지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에 같이 보실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는 2026년도 버전이고요. 1페이지 바로 하단에 보면은 이전에 초기 창업 패키지 1편 영상에서 다뤘던 일반형 자금과 딥테크 특화형 자금이 먼저 나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은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업력 3년 이내에 전 분야의 창업 기업을 다루고 있고 지원 규모는 400개 회사인데 사업화 자금, 쉽게 말해서 지원 자금 자체가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자금이고요. 딥테크 특화형 같은 경우에는 딥테크 5대 분야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시면은 1편을 다시 한번 보고 오시는 거를 권유드리고요. 3년 이내 창업기업은 동일합니다만 딥테크 5대 분야로 한정지어서 지원 규모는 100개 회사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사업화 자금은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네, 이어서 공고문의 5페이지를 확인해 보시면요. 5페이지죠. 보시면 신청 자격 및 요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청 자격인데 영상 1편에서도 말을 한 것처럼 신청 가능 업력이 5페이지에 바로 나와 있어요. 2023년 1월 23일부터 26년도 1월 22일까지, 즉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상 개업 연월일이 1월 23일 이후인지, 그리고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 등본상의 법인 설립 등기일 기준으로 1월 23일 이후인지를 체크를 하신 뒤에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서류평가 통과자 대상으로 해서 이것도 이제 영상 1편에서 나왔던 부분인데요. 창업기업 확인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K-스타트업 홈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이게 창업기업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절차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이어서 더 중요한 부분은 바로 뒤에 나오는 신청 제외 대상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사업계획서를 아무리 잘 써도 사전 요건 검토 단계에서 즉시 탈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반드시 체크해야 될 3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채무 불이행 및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라든가 국세, 지방세 체납이 단 10원이라도 있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접수 마감일 전까지 반드시 변제하거나 분납 계획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둘째, 중복 지원 제한 규정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가장 헷갈리실 텐데, 예를 들어서 저는 예비 창업 패키지를 받았는데 또 지원을 해도 됩니까?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자, 지금부터 정확한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기간이 겹친다라고 해서 다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공고문 26페이지에 보시면은 부침 5번 2026년 동시수행 불가한 창업지원사업 목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뭐 예비 창업 패키지라든가 또는 창업 도약 패키지 등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목록들, 이 목록에 나와 있는 사업만 아니면은 다른 소액 정부 지원금은 기간이 겹쳐도 중복 수행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리짐작으로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 표에 있는 내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시 수행이 불가한 창업 지원 사업 목록을 꼭 확인을 해보시고 접수를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셋째, 참여 제한 제재 중인 기업. 과거에 정부 과제를 수행을 하시다가 중단을 했거나 또는 선정 이후에 불성실 수행으로 제재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3가지는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행정적 탈락 사유가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세부 지원 내용을 볼 건데요. 공고문의
3페이지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원 세부 내용으로 해서 사업화 자금, 정부 지원금의 평균 5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할 점은 최대와 평균의 차이인데요. 이게 평가 점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다 보니까 보수적으로 평균 금액인 이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이 지급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수준으로 예산을 기획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꿀팁을 하나 공개할 건데요. 지금부터 집중을 해주세요. 정부 지원 사업 초보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대응자금, 자부담금입니다. 정부에서 1억을 지원해주면 1억이 다 내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총사업비, 즉 지원금의 일정 비율은 대표님이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공고문에 있는 사업비 구성 예시표라고 있습니다. 공고문의 4페이지고요. 이 예시표를 보시면은 현재 내가 있는 지역이 일반 지역이냐 또는 우대, 특별 지역이냐에 따라서 비율이 조금씩 다른데요. 하지만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현금 비중입니다. 보통 총 사업비의 10% 이상은 반드시 현금으로 입금을 하셔야 됩니다. 즉 1억 원 규모의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면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법인 통장에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럼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죠. 아니 내가 돈이 없어서 지원금을 받는 건데 오히려 돈을 내라고? 라고 말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건 최소한의 책임감을 보는 겁니다. 선정이 되시고 나서 협약 체결하기 전까지 이 현금 10%가 준비되지 못하면은 선정이 취소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에는 이 현금 10%는 무조건 확보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나머지 20%는 무엇으로 채우느냐? 여기 보시면은 현물이 있죠. 최대 20%인데 그냥 평균 20%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나머지 20%의 비중은 대표자와 직원 인건비 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장비나 시설물 등을 이 사업에 쓰는 현물 자부담 비용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대표자 급여의 일정 부분 또는 직원 인건비 그리고 기존 사무실 임대료 또는 보유한 기계 장비 사용료 등을 공고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인건비, 현물 자부담으로 인정받아서 20%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부담금은 최종 선정 발표 후에 협약 체결 전까지 보통 2에서 3주 정도 짧은 기간 안에 입금과 증빙을 완료해야 됩니다. 이 시점까지 자금 계획을 준비하지 못하면 어차피 선정이 됐더라도 협약 포기나 취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소 현금과 나머지 20%를 어떤 인건비 또는 현물로 채울지 미리 계산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이어서 평가 기준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할 건데요. 공고문의 12페이지, 중간쯤인 12페이지를 보시면은 평가 지표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전에는 그 배점이 있었어요. 배점이 몇 점 딱 나와 있었는데 요즘 배점표라는 게 사라지고 보시면은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라고 해서 종합평가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심사위원들은 도대체 뭘 보고 뽑을까? 저희 연구진이 이제 심사위원 입장으로서 심사장에 들어가 보면 요즘 이제 심사 트렌드라는 게 좀 많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심사위원회 구성원들이 누가 오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물론 교수님들도 계시지만 최근에는 VC 그 벤처 캐피탈 투자자분들이 대거 많이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의 그 심사 특징이 뭘까요? 기술이 얼마나 화려한지보다 그분들은 그래서 이게 돈이 되는지 이 회사가 진짜 팔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러한 즉 사업성을 봅니다. 사업성. 그래서 심사 시간이 한 기업당 10분에서 15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그 짧은 기간 안에 기술을 검증을 한다? 이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심사위원회 뇌리에 박히는 건 딱 네 가지. 바로 PSST, 이 문제인식, P죠. 시장에 진짜 이런 문제가 있는가? 이 사용자들의 불편함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이제 실현 가능성, 이거는 S입니다. 이걸 이제 진짜 만들 수 있는가?
대한 기술력 검증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성장 전략으로 해서 S,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아이템을 만들어서 누구한테 어떻게 팔 건가, 즉 매출 전략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거고요. 마지막 이제 팀 구성.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 대표와 직원분들이 이 일을 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역량 검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네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특히 요즘은 이 성장 전략, 즉 돈 버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점수 받기가 많이 힘듭니다. 이 디테일한 작성법은 다음 3편에서도 같이 보면서 제가 확실히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유사 지원금을 좀 찾아보도록 할 건데요. 초기 창업 패키지는 경쟁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 초기 창업 패키지 하나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내 업종에 특화된 유사 지원 사업을 함께 공략을 해서 자금 확보 가능성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추천하는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제조업입니다.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의 제조업이라고 하신다면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공인 특화 자금을 추천합니다. 소상공인 마당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스마트 공방이나 클린 제조 환경 조성 사업을 찾아보시면 금액은 3에서 5천만 원 정도 수준이지만 초기 창업 패키지보다 경쟁률이 낮아서 설비 도입이나 환경 개선 자금으로 활용하기가 매우 좋습니다. 케이스 두 번째, IT 플랫폼 및 서비스업입니다. 개발비와 서버 비용뿐만 아니라 개발자 인건비도 부담이 크시죠. 데이터 바우처나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이 적합합니다. 현금을 직접 주는 건 아니지만 데이터 구매 비용이라든가 클라우드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이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IT 업계에서 가장 큰 고충이죠. 개발자 인건비는 청년 고용 인건비 지원 사업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월 80만 원씩 지원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케이스 세 번째, 로컬 및 오프라인 매장입니다. 지역 특색을 살린 F&B나 공방 등은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또는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이 유리합니다. 기술성보다는 지역적 가치와 아이디어를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초기 창업 패키지보다 선정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류 제출, 증빙 서류 제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예전에는 뭐 홈택스 들어가고 뭐 등기소 가고 발급받아서 스캔하고 이게 복잡한 게 좀 많았어요. 하지만 또 공공을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입니다. K-스타트업에서 사업 신청하실 때 공공 마이데이터 제3자 제공 동의 이 박스 체크가 있어요. 이 체크 박스 하나만 딱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명, 납세증명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등등 이런 필수 서류들이 자동으로 시스템에 연동돼서 제출됩니다. 따로 뽑으실 필요가 없고요.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마이데이터 동의하시고 1초 만에 끝내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앞으로도 창업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간소화 방침으로 계속 공공 마이데이터로 추진을 할 예정이라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마이데이터를 동의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만 기존 방식대로 일일이 발급받아서 업로드를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첫 번째 사업자 등록 증명 같은 경우에는 발급처가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셔서 민원증명 들어가셔서 발급을 받으시면 되고요. 단 이제 주의사항은 단순한 사본이 아닌 증명원의 형태로 발급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인데요. 발급처는 홈택스나 위택스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주의사항은 체납 내역이 없음을 증명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 내역이 없이라고 무조건 떠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 4대 보험 가입자 명부입니다. 발급처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주의하셔야 될 거는 직원이 없는 1인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가입자금으로 뜨더라도 출력을 해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법인 등기부 등본. 발급처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발급을 받으시면 되는데 주의사항은 말소사항을 포함한 전부 사항으로 발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모든 서류들은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접수가 시작되면 최신 날짜로 발급받아서 PDF 저장을 해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 지원 제외 대상. 지원 제외 대상을 우선적으로 확인을 해보시고요. 공고문 붙임 파일에서 중복 수행 불가 목록을 확인을 하십시오. 그리고 둘째, 통장에 내가 받을 정부지원금에 대비해서 현금 비중 10%에 대한 자부담금 납입 여력을 미리 점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심사위원분들은 기술보다 사업성을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챙겨 가셔야 됩니다. 자, 이제 공고문 분석도 끝났고요. 전략도 짰습니다.
자, 그럼 남은 거는 딱 하나죠. 심사위원에게 우리 기업의 가치를 증명하는 정부 지원 사업의 꽃, 바로 사업계획서입니다. 다음 3편에서는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계획서 PSST 합격의 공식이라는 주제로 찾아뵐 건데요. 심사위원이 평가표를 채점할 때 어떤 기준과 논리로 보는지, 그리고 합격하는 사업계획서의 구조를 상세하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 알림 설정까지 확인을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자금의 정석 감사합니다.